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지난달 전체 부동산 매수자 가운데 생애 첫 매수자 비율이 9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혜택을 내놓으면서 주택 매수를 망설이던 무주택자가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셋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대신 신규 전세 계약을 고민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생애 최초로 아파트 빌라 등 집합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25,296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39.52%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집을 구입한 10명 중 4명은 생애 처음 내 집을 마련했다는 뜻입니다. 39.52% 비중은 2013년 12월 46.5% 이후 9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입니다. 25,296명을 기록한 생애 최초 매수자 숫자는 작년 7월 25,824명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입니다. 생애 최초 매수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본격화되던 작년 10월 17,087명까지 떨어졌었는데 급반등했습니다. 생애 최초 매수자 증가는 정부가 처음 집을 마련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및 세제 규제를 꾸준히 풀어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작년 8월 생애 최초 매수자에 대해 주택 소재지나 가격에 상관없이 LTV를 80%까지 올려주고 대출 한도는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리 파괴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금리가 워낙 높은 데다 총부채 원리 금상환 비율이 최대 40%로 묶여있어 LTV 80%까지 실제 대출을 받는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DSR을 적용하지 않고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연 4%대의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발표했고 이후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취득 시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동산 시장 한 전문가는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으로 20대와 30대의 대출 여력이 늘면서 급매물 위주로 생애 최초 매수자의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는 누구나 집을 사고 싶은 욕구 자체는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바닥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의 생애 첫 매수자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 6,738명이었던 경기도의 생애 첫 매수자는 지난달 9,137명으로 35.6% 늘었습니다. 주택 가격이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도를 중심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한 생애 첫 구매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도 경기 화성시의 생애 첫 구매자가 2,44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기 시흥시 967명, 고양시 덕양구 930명, 인천 서구 901명, 경기 양주시 836명 순이었습니다. 상위 5개 지역 모두 지난해 집값이 20% 안팎으로 급락하고 신도시나 택지 지구에 들어선 새 아파트가 많아 거주 환경이 양호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울의 생애 첫 매수자는 1,970명으로 전월보다 24% 늘었습니다. 서울 역시 은평구 62.6%와 도봉구 41%, 중랑노원구 38.5% 등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의 생애 첫 매수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고공행진하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년 만에 최저 연 3%대로 내려오면서 무주택자의 신규 시장 진입이 더욱 수월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3일 기준 KB국민 신한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69에서 5.94%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한 관계자는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면서 무주택자들이 움직이기 좋은 환경이 됐다.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따르면 30대 직장인 이모 씨는 지난달 경기도 화성 동탄이 신도시의 한 아파트를 5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와 계약갱신도 고민했지만 결국 아파트를 장만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앞으로 아파트 값이 조금 더 떨어질 순 있겠지만 지난 몇 년간 집값이 치솟는 것을 보며 느꼈던 박탈감을 다시 느끼고 싶지는 않다. 라고 했습니다. 또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부부는 지난달 생애 처음으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를 7억 4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김 씨는 맞벌이라 소득 기준을 맞추기 힘들어 그동안 정책 대출을 받지 못했는데 소득 제한 없이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집값을 마련할 수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반등장으로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 한 전문가는 급매물만 소진되고 있고 아파트 매매 가격 낙폭이 여전히 크다. 라며
최근 5년간의 거래량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달 거래량 회복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는 급매물이 소진되고 나면 매도자들이 호가를 올리면서 다시 거래가 부진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했습니다. 규제 완화 효과로 일시적 반등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 김모 씨는 계약 갱신 대신 같은 지역의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을 고민 중입니다. 2년 전 3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대 신규 전세 매물 가격이 1억 원가량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전세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대신 신규 전세 계약을 고민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 구민수 변호사는 신규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예비 임차인의 입장에서 적정한 가격의 전셋집을 구하는 것과 함께 임대인의 이사 이유와 재입주 계획의 유무를 확인해 4년의 전세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인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직장, 자녀 교육 등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면 2년마다 이사를 하면서 중개비, 이사비, 기타 연차 보상비 및 부대 비용을 치르는 것보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 전세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할 수 있는 전셋집을 구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2020년 7월 31일 개정으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이 인정돼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않은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계약의 실질 기간이 2+2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참고로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가지는 일종의 옵션으로 2년 뒤 전셋집의 가격이 내려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며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했던 시기에 전세보증금을 5% 이상 올려달라는 임대인의 요청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임차인도 제법 있었고 임대인이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에 거주할 의사 없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 속이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를 보면 계약갱신 거절 무렵에 임대인의 재입주 의사가 존중되고 그 구체적인 사유까지 밝힐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이 최초 계약 당시 재입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번복하더라도 임차인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퇴거 이후 임대인의 거짓말을 밝혀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실입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이 거부된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임대차의 이해관계인이 되어 임차인의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 존속하는 임대차 계약에 관한 확정일자 현황을 서면에 교부를 요청할 권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인의 거짓말을 밝히면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에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의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갱신거절 당시의 환산월차임의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는 조항도 임차인이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갱신을 하면서 과도하게 보증금을 인상했을 경우 임차인은 전세계약 기간 중에도 이 조항에 따라 5%를 초과한 인상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거꾸로 보면 아직도 10명 중 6명은 있는 놈이 또 사는 거네.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 살 때 아니다. 30대가 무리해서 빚내서 매매하는 건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니 젊은 세대가 낙오되는 느낌을 받고 무리해서 달리는 기차에 뛰어오르는 거지. 지금 30대가 불쌍함. 특례 보금자리를 만든 이유가 거래 절벽으로 반토막 나는 거 어떻게든 막으려고 3040 무주택자들에게 떠넘긴 건데 이것도 여름부터는 다시 하락세. 무이자로 특판 나오면 몰라도 특례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 참 아쉽다. 임차인은 강제로 계약 파기 권한을 가지고 임대인은 파기도 못하고 금액도 제한받는 개 같은 임대 3법 폐지되어야지.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